인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이 사피엔스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유인원들이 어떻게 우리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를 풀어놓은 책이 여기는 사피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 선조는요 형제 살인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린 살인자의 후예죠.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협력해서 조직적으로 멸종시키고 다닌 살인자의 후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전이죠.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그림이 뭐가 있냐면 요 그림이죠. 맞아요. 익숙해요. 원숭이였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그게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이 진화 과정을 부정해요. 하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들이 다 친척이야. 같이 살았다는 거지. 아, 공생했다. 마르티스, 셰퍼트, 시추, 치와와가 공생하듯 사촌지간이었는데 수많은 다른 형제들을 여기는 사피엔스가 전부 다 집단 학살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대여섯 종류의 유인원이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철거민과 새 아파트 입주민 같은 관계. 그러니까 둘이 싸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은 것도 맞는데 그냥 같은 땅에서 같은 사냥감 놓고 경쟁을 하는데 이쪽이 훨씬 잘하니까 저쪽이 도태가 돼가지고 이제 철거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른 거죠. 우리 때문에 죽긴 했는데 우리가 죽였다고 하기에는 조금. 정말 그 별 볼 일 없었던 유인원들이 뭐 더 나은 게 있길래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 힘은 뒷담화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뒷담화요? 남 얘기. 이 뒷담화는요, 내가 만나보지도 체험하지도 않은 대상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을 믿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만져지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허구를 믿는 본성, 이거를 인지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지혁명 때문에 인간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협력의 힘, 모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스튜디오에 암컷 침팬치 한 마리, 수컷 침팬치 6마리를 불러드립니다. 걔들하고 이제 싸움을 치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누가 이길까요, 현모 씨? 침팬지가 이기죠. 이기죠? 네. 우리 뜯어 먹힐걸요, 그냥. 뜯어먹힌 정도 아예 손도 못 댈걸요? 네. 대기도 전에 그냥 빠바박. 갈기가 이렇게 찢겨서 이렇게. 자, 10,000마리로 해봅시다. 침팬치 10,000마리에 인간 10,000명이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이기죠. 조직적 학살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협력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데 뭉쳤을 때 엄청난 유연한 협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파괴하기도 하는 이 무리가 인간인데, 그들을 협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는 인지혁명이고, 이건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는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 물질인데 뒷담화를 할 때 이게 제일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호르몬을 뭘 댔냐면 코티졸이라고 스트레스 받을 때 올라가는 호르몬을 했거든요. 그건 3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줄이지만 유대를 확실히 하는 거는 뒷담화. 남 얘기다. 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네, 이거. 신기하다. 그 뒷담화랑 그런 소문의 본능을 21세기에 제일 그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크 주커버그 같아요. 페이스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네. 그 뒷담화를 즐기는 본능을. 그 하버드의 하버드, 여학생들 네. 얼굴 평가하려는. 그렇죠. 얼평하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트였던 거잖아요. 뒷담화 중에서도 네. 얼평 뒷담화. 그러니까 최악이죠, 사실은. 제 2부에 가면 농업혁명이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이제 농업을 짓게 정착을 됩니다. 하죠, 정착. 그렇죠. 그럼 이 농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인가요? 아니면 오늘날 인간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준 신의 축복일까요? 신의 축복이라고들 알고 있지 않나요? 농업을 했으니까 정착을 할 수 있고, 농업을 안 했으면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창세기 이래 최대 인류의 사기극이라고 해요.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농사만 짓고 그냥 계속 먹고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 또 먹여야죠. 그럼 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과 쌀의 노예가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가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와요? 가축. 메르스 어디서 왔냐? 낙태에서 왔잖아요. 조류독감, 새한테서.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가축에서 오는 그런 균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아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코끼리, 사자, 기린 그것들이 과거에는 지구를 지배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 동물원 내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야생 돼지가 지금은 10억 마리 지구상에. 하도 먹으니까. 소 10억 마리, 양 10억 마리, 닭 250억 마리. 결국 인간은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종은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호모사피엔스들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3부에 나오는 인류의 통합편입니다. 하라리는 3가지 방법으로 인류가 통합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제국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개의 공통점은 실체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무 씨, 돈이 실체하나요? 돈의 가치만 실제하죠. 상당히. 돈은 크게 이제 2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폐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요, 네. 사물의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뭐 축척할 수도 있고 유통수단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돈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지만 화폐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종이에 색칠을 하면서 그 색종이를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화폐는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라리는 얘기를 해요. 하라리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 달러, 유로, 원, 위안, 엔 다 모으면 그 가치가 6조 달러래요. 근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60조 달러래요. 54조 달러는 은행 계좌에 숫자로만 찍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체하지도 않는 그 디지털의 숫자의 어떤 이동을 인간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국입니다. 현무 씨, 제국주의 느낌이 어때요? 너무너무 부정적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제일 떠오르요. 군국주의. 군국주의 맞습니다. 상대방을 침략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말살하고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여기서 또 하라리의 반전이 나옵니다. 제국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라는 이야기를 이 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것이 영국의 제국주의입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은 결국 물러났지만은 영국인들이 깔았던 철도에 영국인들이 만든 법률에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와 관습으로 인도는 그동안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파트가 실제 엄청 욕을 먹었다고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지막 단원이 바로 4부인데요. 과학혁명입니다. 이 단원에서 하라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의 제일 메인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서양들이 어떻게 이들이 이만큼 발전을 하고 과학혁명,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일단 유럽은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다 거지였어요. 근데 이들이 세계 역사에 유럽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건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화약, 나침판, 그리고 종이를 발명한 건 중국인데 그걸 활용한 건 왜 유럽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명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명나라 당시에 중국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신들의 문호를 닫아버려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경쟁으로 갑니다.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포르투갈에서 바르돌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인도에 후추를 구하러 가는데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싸웠는데 진 거야, 기독교가. 그래갖고 이슬람 세력이 여길 차지하고 있어요. 못 가. 근데 후추는 인도에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닷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포르투갈에서 바닷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 바르돌로미디아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바스코 다가마가 끝까지 다 갔던 거죠. 포르투갈의 경쟁자였던 스페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할 거야? 항로 쟤네가 먼저 찾았잖아. 교황이 저 항로는 쟤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어떡할 거야? 고민하고 있을 때 콜럼부스가 나타난 거야. 이태리 남자가.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한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인도로부터 후추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콜럼부스는 몰랐죠. 이 사이에 이 미 대륙이 있다는 것을. 결국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분열에서 오는 경쟁 때문이었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이 유럽인들의 발전이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책 마지막에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인류가 인지혁명으로 똘똘 뭉쳐서 농업혁명으로 번식하고 돈과 제국과 종교로 똘똘 뭉치더니 이제는 과학으로 중무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라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호모 데우스다. 이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에요. 신. 인간은 신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고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지옥으로 가는 입구를 열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